네, 오늘은 산업생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ISM PMI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PMI를 살펴볼 때 산업생산의 흐름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두 지표가 성격과 데이터의 흐름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ISM PMI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서베이 방식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과의 생산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체크하게 되는 방식이고, 지금 보게 될 산업 생산은 실질적으로 생산이 된 물리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행 지표에 이 산업 생산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약간 사실은 후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5월달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산업생산 데이터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사실 PMI 흐름에 후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PMI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전에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재고 움직임이 먼저 움직였고 이후에 실물 데이터인 산업생산이 뒤따라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5월달 산업생산 데이터는 103.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103.82에서 줄었죠. 25년 2월달 104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이 8.5%나 증가를 했던 배경이 결국 관세 부과 전에 나타난 사재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생산을 늘려 재고를 비축하려는 모습에서도 산업생산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 범위를 넘어서서 증가된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은 그때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YY는 0.59% 증가고요. MOM은 마이너스 0.22% 감소입니다. 산업생산은 급격히 둔화한 이후에 이 0% 부근에서 정체 횡보의 모습을 이어나가다가 트럼프 관세 부과 전 시행 전에 사재기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증가폭이 확대가 되었고, 이후에 지금은 점차 평년 수준으로 둔화되고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OM 변화는 사실상 큰 흐름 없이 정치에 횡보되는 모습, 최근에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감소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러운 게 산업생산 YY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상황은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사실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이후에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또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사실상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지 마이너스 감소세로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된다. 확대된 모습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 이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좀 이탈을 해서 크게 증가를 했고 지금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계속 줄어들다가 관세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의외의 수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래 수요를 땡겨온 만큼 관세를 시행한 이후에도 이런 수요가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급증을 했던 증가분이 사실상 25년 3월 소매 판매죠. 2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졌던 재고 비축 움직임이 지금은 5월 데이터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동행 지수의 모습인데 최근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흐름은 동일합니다. 사실상 동행 지수에 이 산업 생산이 들어가게 되고 산업 생산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행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는 고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후행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실질적인 동행지수죠. 따라서 동행지수가 꺾이게 되면 과거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동행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결국 시차를 두고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하는 패턴을 늘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산업 생산 중에서도 제조업 생산량만 보게 되면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99.95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났습니다만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고, 보시면 계속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관세 영향으로 급증을 했고 이후에 재차 다시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나타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Y 변화는 0.47% 증가,
직전 달 1%에서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MOM은 0.1% 증가입니다. 직전 달이 마이너스였는데 더 늘어난 모습. 하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전체 산업 생산의 흐름보다는 그 방향성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제조업 생산량의 변화폭 자체가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공장 설비 가동률입니다. 5월달 77.69로 나왔는데요. 직전 달보다 더 줄었죠. 22년 4월부터 뚜렷한 감소 추세입니다. 사실상 전체 생산량을 쭉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산업생산 전체 총량을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는 건 제조업 생산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증가를 했던 구간과 비교를 해보시면 가동률 측면에서는 늘긴 했어도 흐름을 벗어날 정도의 그런 증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일종의 변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동률 자체는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흐름에서도 두드러진 증가분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일시적인 변동폭 안에서 움직였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사재기 현상조차도 가동률의 모멘텀을 전환시킬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마저도 최근 흐름은 재차 꺾이면서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직전 저점이 작년 11월입니다. 당시가 76.78인데요. 그에 비해서는 늘어난 모습이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있을 만한 정도의 모멘텀 변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 평균이 79.6입니다. 그보다 지금 대략 1.9%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로도 마이너스 0.4%포인트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변화를 보시게 되면 YY는 마이너스 0.81%, 직전 달보다 더 줄었고 MOM도 줄었습니다. MOM은 3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설비 가동률은 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증가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가동률만 보겠습니다. 5월달 제조업 가동률은 76.72%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대된 그림 보시면 동일하게 집계가 된 거고요. 장기 평균이 78.2인데 이보다 1.48%포인트 낮은 수치고요. 직전 연도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0.58%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의 위치가 08년 금융위기 직전과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낮은 가동률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이 말은 수요 감소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 즉 가동률을 먼저 회복하는 모습이 선행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가동률조차가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 캐페스 투자가 당연히 저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가동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저점이 회복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가동률 흐름이 줄어들다가 뚜렷하게 반전돼서 돌아섰을 때 모두 경기 회복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조업 가동률 변화율 흐름으로 보게 되면 YY는 마이너스 0.78%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감소를 했고요. 지금의 위치, 최근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역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22년 11월 이후에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면서 감소 추세가 유지 중에 있다. 2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집계가 된 것입니다. MOM 보시면 0%고요. 직전 달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의 흐름이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제조업 가동률이 약세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월달 산업생산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산업생산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트럼프 관세 부과 전에 일시적인 증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으나 이런 부분이 전체 산업생산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제조업 생산으로만 좁혀보게 되면 조금 그 움직임이 덜했고, 더 좁혀서 가동률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산업생산의 증가분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 가운데 나타난 일시적인 변화 정도로만 보였던 게 가동률의 흐름이었고요. 결국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생산 조정으로 나타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개선된 경기 흐름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산업생산의 흐름은 과거처럼 완만한 둔화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외에 관련돼서 산업생산 플러스 제조업 생산 그리고 주간 노동시장 관련해서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놓고 보면 계속해서 정체되고 완만한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중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생산 YY 변화율이 지금 기로에 서여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재차 반등하면서 확장 영역으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침체 구간으로 더 깊이 떨어질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 대부분의 매크로 지표에서 동일하게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확대된 모습 가운데서도 재차 다시 둔화세의 모습이 확인이 됐고, 따라서 이런 모습이라면 아직도 경기 펀더멘털상 안심하고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산업생산 흐름 살펴봤습니다. 내일 모레 6월달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가 되긴 할 텐데 보시면 이런 흐름 가운데 짚어보시면서 변화를 집계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